안녕하세요. 초식나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식물을 왜 키우는지 요즘에 이유를 찾고 있어요. 식물 키우는 일이 돌보는 일이잖아요. 돌보는 거가 뭔가 결핍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단순하게 결핍을 억압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결핍을 아예 그냥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결핍을 장점으로 생각을 하거나 더 좋은 면으로 승화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그 결핍의 문제가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결핍에 대해 통찰을 해야겠죠. 나의 결핍이 뭔가 메모장에 한번 써보고요. 그 결핍은 지금 당장 옆에서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나의 트라우마가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입력된 경험과 정보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소환이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해당 결핍이 뇌 속에서 계속 기억으로 신호를 유발해 가지고 스트레스 반응을 이끌어낸다면은 그 결핍은 공격 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공격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 신호를 구체화해야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공격 신호, 결핍 신호가 뭔가 통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가 없고 인간관계가 없다는 그런 신호가 계속 공격이 되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은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의 금이환영 느낌이죠. 그래서 성공으로 나의 결핍을 해소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죠. 가능성이 10% 미만인 거예요. 예전에는 노력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성과를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막 성공이 되게 쉽게 묘사가 되는데 그게 예외의 일반화 같고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떠한 결핍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보호받고 싶은 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양육 환경이나 그런 거에서 약간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제가 이 식물들을 도와주면서 감정을 얻고 있는 거겠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뭐 관리를 하는 게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대한 결핍을 식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식물들은 잔챙이를 사서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님들하고 격차가 날 수밖에 없죠. 내가 노력한 건 아니지만 기간이 더해졌을 때 뭔가 상대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현실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식물로나마 다른 것에 빗대어서라도 과시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저를 통해서 과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식물을 통해서 약간 과시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만의 철학은 식물을 대충 키워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냈다. 여러분도 대충 키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돕는 그런 느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 행동이 모두 결핍에 해당된 거였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살면서 그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속으로는 갈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식물을 키우면서 결핍이 해소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공격 신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고 결핍 신호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머리를 왜 이렇게 깎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신호를 보낸 거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피드백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상대방 말이 100% 옳은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머리를 깎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은 여기 뒤에 머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뚱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턱선이나 이런 곳이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잘생기고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만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좀 덥수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주관적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규칙이나 법은 아니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소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결핍을 인정을 했어요. 결핍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100% 극복할 수 있다고 늘 다짐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말을 자주 들어가지고, 제가 결핍을 해소할 그 구체화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핍을 해소하려고 한 십몇 년 노력을 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말로만 나불나불거리고 정작 그 명확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물 키우기 같은 경우에도 말로만 나불나불하고 대충 던져놓으면 식물들이 잘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된 것 같고, 요즘에는 구체적인 거랑 명확한 거랑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증거를 제시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핍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결핍이 있는 상태로 그냥 인정을 하고 다른 방향에서 해결 방법을 대리만족하고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식물을 키울 이유도 없고 물고기를 키울 이유도 없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뭔가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기쁨이 뭔지 통찰을 해봤고, 그 모든 것이 결핍 해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물의 개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늘리는 것도 강박이나 호더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식물이 한 10개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개수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잔챙이를 구매할 때도 똑같은 것을 2개를 구매하는 편이에요. 2~3개 구매합니다. 하나를 사고 죽은 다음에 하나를 또 사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 바로 죽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개를 사서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하나만 키워야지, 이런 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식물이 이렇게 크면은 포기 나누기를 해서 분리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마그리스처럼 합식을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이것도 과시의 목적이죠. 내가 해당 식물을 대품으로 키웠다. 이것도 풍성하잖아요. 풍성하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각화로 좋게 만들어서 내가 박수를 받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밥이 많잖아요. 밥이 많은데 이것도 내가 어떠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풍성함을 느끼고 남들과 차별성을 넣어서 박수를 받는 그런 차별성을 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무늬 신고니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늬가 다 사라졌는데, 이것도 일종의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무늬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비료를 잘못 주거나 해서 잘못 키운 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결핍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이 결핍을 더 과장시켜 가지고 하얀 무늬는 없지만 잎사귀가 이렇게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핍 해소겠죠. 제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레몬 심포도 효과처럼 나는 요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돈과 뭐 품종과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체적인 식물 키우기 틀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팩트는 제가 희귀식물이 없기 때문에 단레몬 심포도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식물 키우기에 돈을 엄청 쓸 만큼의 사람이 아니에요.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결핍이 그런 관심에 대한 결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나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과시가 아니라
좀 약간의 똘끼인데 말을 안 하고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여줘가지고 요거 부럽죠? 하면서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보여주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텔레파시로 이것을 알아채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과시, 우월감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 텔레파시를 깨달으려면은 되게 좀 고수여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핍에 대한 것들을 다 알아보니까 내가 결핍이 있어서 식물을 키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식물 키우기 유행이 있어가지고 막 식물을 키우지만 과거에 제 친구들은 식물 키우기를 안 했습니다. 이 식물 키우기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한 40대, 50대 여성분들이 하는 취미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물 키우는 거를 되게 좋게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 식물 키우기를 막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4, 5년 전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식물을 키우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을 기대야 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꼭 식물이 아니더라도 그때 강아지가 나오거나 고양이가 나오거나 뭐 햄스터가 나오거나 했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식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식물에게 나의 결핍 요소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이게 치유를 받는 원예 치료 같은 느낌으로 결핍을 다 해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핍을 사람에게 해소를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자체 치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대상만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식물을 키웠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관리했는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의 결핍이 모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막 새 식물을 사가지고 막 큰 거를 놓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우리 집 식물들은 왜 이렇게 잘 안 예쁘지 막 잎끝이 탔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 식물 대품을 사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 했었죠. 그 생각을 한 것조차 과시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천연 비료를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바나나를 옛날에 줬었는데 초파리가 생겨가지고 죽을 뻔했었고 우유를 줬더니 막 썩은 내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비료가 존재하는데 내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본 것들을 올려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죠. 그리고 유행이 지났을 때는 내가 그거를 할 걸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돈에 대한 결핍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에 대한 결핍이 없어져 가지고 자극적으로 영상을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식물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했을 때 시청자님들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통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올린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채널 구독 취소나 차단을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가 상대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면은 손절되는 게 당연하다. 이거를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상대와 나는 터치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독 취소나 구독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약간의 개소리 영상을 막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도 상대방의 댓글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95%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반박을 해주시거나 피드백을 해주신 분은 5%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정상적인 사고를 통찰했으면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당시에는 제가 완벽주의가 깨지고 5%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작 95%는 신경을 못 쓰고 그 소수의 5%만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또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보다는
5%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민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넓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물 키우기를 하면서 모든 결핍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잖아요. 그 행동들이 제 뇌에 입력된 어떤 상황들이나 결핍 요소로 생각하는 것들이 반증을 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사 회식을 할 때도 제가 막 고기를 이렇게 구웠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구워서 제가 구운 건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떠한 결핍이 있어가지고 애정 결핍이든 어떤 결핍이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은 되게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부러 상대를 의식해서 그런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랬을까 하니까 이렇게 막 구조조정을 하고 막 자르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선상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핍이 없고 그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회사를 갈 수 있고 내가 현재 경제적으로 돈에 대한 결핍이나 위기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전에 돈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옹졸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돈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리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상대에게 결핍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진 것 같아요. 막상 또 돈 벌러 가면은 예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표정이 없고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면은 추노라고 하는데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결핍이 있어서 거기 남아 있었고 열심히 했었고 상대방은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던 거구나. 그리고 나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권리박탈이나 비정상 취급을 당할 때도 견뎌왔던 것이고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박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식물을 키우다가 이렇게 죽이면은 살려내는 편이긴 한데 가망이 없으면은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결핍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아무리 잘 살리고 키워놔도 손상을 입지 않은 식물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우위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 인식에 대한 결핍이 많기 때문에 식물에서도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식물의 가격도 생각을 하죠. 스킨답서스 물꽂이를 죽어버리면 아쉬워하지 않지만 비싼 식물이 죽어버리면 되게 아쉬워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키워드를 부여하고 가격표를 부여하고 이 모든 게 나의 결핍에 의해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물들을 다 똑같이 대하고 가격표를 더하거나 희소성을 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더 이상의 유입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식물들에 대해서 뭔가 편견을 갖고 막 우위를 정하고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막 순위를 정하고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초식남이었고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식물 잘 키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